140페이지 평면을 이루는 각의 크기입니다. 자, 첫 번째 이제 개념을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이면각이라는 말을 좀 먼저 보세요. 이면각은 뭐냐면 그림과 같이 직선 A를 공유하는 두 반평면, 연장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보이는 부분만 그려놓은 겁니다. 반평면 알파, 베타로 이루어진 도형을 이제 이면각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직선 L을 이면각의 변, 두 반평면 알파와 베타를 각각 이면각의 면이라고 한다. 이게 이제 두 평면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교선이 하나 생긴다 했죠. 이렇게 있을 건데. 그럼 이제 면 두 개하고 여기에 있는 직선 하나가 생긴단 말이야. 교선이 하나 생긴단 말이야. 그지? 그럼 지금처럼 이 부분, 요 직선은 뭐냐면 요 평면에 포함되어 있는 직선이고요. 여기서 수선으로 내려오고, 이쪽에서도 이 직선에 대해서 수직으로 내려오는 직선이 있을 때 얘들이 이루는 각, 요거를 이제 이면각이라고 부른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용어들이 좀 나오는데 그죠? 요게 이면각이고 직선 L을 이면각의 변이라고 부르고 두 반평면 알파와 베타를 이면각의 면이라고 부른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면각의 변 L 위에 한 점 O를 지나고 L의 수직인 두 반직선 OA와 OB를 반평면에 각각 그었을 때 각 AO, B의 크기는 점 O의 위치에 관계없이 일정하다고 그랬고요. 이게 이면각의 크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두 면 사이에 생기는 각을 이면각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면이 이제 두 개가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책 같은 거 이런 게 있으면 이제 얘들이 요 면하고 요 면이 이루는 각, 요 사이에 생기는 각을 말하는데 지금 보다시피 책이 쫙쫙 펴져 있다고 생각하면 요게 이제 몇 도를 이루는지 체크할 수 있겠죠. 할 수 있는데 이제 그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은 교선에 대해서 수선의 가를 각각 내렸을 때 한 점에서 만약에 수선을 그렸을 때 사실은 요 직선 두 개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우리가 이면각의 크기라고 정의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직선은 여기 수직을 내리지 않고 여기 빗다랗게 하나 내리고 여기서 빗다랗게 이렇게 가고 했을 때는 요 각하고 이면각하고는 다르게 측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기준을 잡기를 아무렇게나 오는 직선 사이의 거리 크기 말고 교선에 대해서 수직이 되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이면각의 크기라고 한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이라 말이 나오죠, 그죠? 그림과 같이 서로 다른 두 평면이 만나면 네 개의 이면각이 생기게 되죠. 그 중에서 크기가 크지 않은 한 이면각의 크기를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전에서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평면으로 넘어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만약에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90도가 되면은 우리 직선에서 썼던 수직 기호를 똑같이 써도 괜찮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두 개가 직각을 이루는데 직각 기준도 교선에 대해서 수직인 직선을 그어서 얘들 둘이가 직각이 되면은 알파하고 베타하고 평면이 수직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괜찮다는 거다. 그거 읽어보시면 되고 밑에 두 평면의 수직에 대하여 다음 정리가 성립한다 그랬습니다. 그 세 가지 있죠. 평면 알파의 수직인 직선 L을 포함하는 평면을 베타라고 하면은 알파랑 베타는 수직이다 그랬습니다. 그 두 평면이 있는데요. 알파에 포함되는 직선이 하나 있어요. 근데 알파의 수직인 직선 L이 하나 있어요. 그 이제 알파가 밑에 있는 거거든요. 밑에 수직인 직선이 하나 있으면 얘를 포함할 수 있는 평면들은 전부 다 밑면에 대해서 수직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수직인 직선이 있으면 얘를 포함하는 평면은 다 수직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평면 알파랑 베타가 서로 수직일 때 베타 위에 한 점 A에서 알파랑 베타의 교선에 대한 수선의 발을 알파라 하면은 AO하고 알파하고 수직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평면 알파의 수직인 두 평면 베타랑 감마가 만날 때 교선을 L이라 하면 교선 자체가 밀면인 알파의 수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 받아들이기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것도 이제 증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증명은 오른쪽 편에 있으니까 그거는 달달 외우지 않아도
순서적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배운 정리를 이용해가지고 그냥 증명하는 거니까 쭉 읽어보면 이해하기 어렵지 않아요. 그 밑에 개념 체크 한번 해볼까? 141페이지에 그림과 같은 정육면체에서 다음 두 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세요. ABCD가 뚜껑이네. 뚜껑하고 BFGC 옆면 옆에 있는 거 이루는 각도 몇 도? 45도. 45도. 위에 뚜껑하고 90도. 위에 90도. 그치? 찐보라색 말고 그냥 뚜껑하고 옆면. 그 다음에 면 AEFB 그게 찐보 아니네요. AEFB면은 앞에 나와 있는 면이네. 앞에 있는 면하고 AEGC 걔가 45도. 찐보라색. 그치? 얘들이 45도. 할 수 있겠죠? 좋네요. 자, 필수의 제3입니다.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 그림과 같은 정사면체에서 ABC와 BCD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 할 때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세요. 그러면 일단은 평면 사이에 이루는 각의 크기라 했으니까 ABC랑 BCD면 교선이 일단 생긴다 그랬죠? 우선은 교선을 찾는 거예요. 순서는 항상 교선을 먼저 찾으세요. 교선을 찾고 요 교선의 수직이 되는 직선을 각각의 평면에서 요 교선의 수직으로 내려온 직선 찾으시고 밑에 있는 BCD에서도 요 교선의 수직으로 내려온 직선을 찾아서 얘들이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얘가 정사면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수선은 A를 벗어나지 않고 사실 A에서 BC를 향해서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면은 그게 중점으로 온다는 걸 금방 알 수 있겠죠. 이걸 내가 M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BCD도 정삼각형이니까 내가 D에서 똑같이 M을 연결하더라도 똑같은 원리에 의해서 얘도 맨날 정삼각형이니까 여기가 직각, 여기가 직각이면서 교선대에서 둘 다 직각이니까 이루는 이 부분을 세타라고 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선의 발을 두 개에서 다 내리는 게 두 번째 순서다. 그러면 이제 코사인 세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코사인 세타를 구하려고 하면 AMD를 따로 빼봐도 괜찮아요. AMD를 따로 빼면 어떻게 되냐면 자, 함수의 길이 얼마라고는 안 했네. 그쵸? 그냥 2라고 잡을게요. 2라고 잡자. 자, 그러면 AM의 길이는 얼마게? 요거는 내가 함수를 2라고 치. 루트 3. 옳지, 루트 3이 되겠지, 그치? 왜? 여기가 1 될 거니까 1대 루트 3대 2 돼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AMD가 루트 3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AD의 길이는? AD 여기는. 함수의 셈이 2로 잡는다 했죠? 그러니까 AD는 그대로 그냥 함수의 길이니까 그대로 2로 가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MD의 길이는? 루트 3. 그렇지, 얘랑 똑같이 루트 3, 얘랑 같으니까, 그죠? 무게 중심하면 3분의 1. 루트 3. 그래서 우리가 여기 찾는 게 세타예요. 네. 세타라서 요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코사인 세타를 구할 것 같으면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하면 되냐? 자기를 둘러싸고 두 개, 2 루트 3 분의 요거 제곱해서 나머지 제곱 빼면 이렇게 빼면 되죠, 그죠?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야? 2 없어지니까 3분의 1이다. 이렇게 해도 괜찮고, 아니면 방금 준서 얘기한 것처럼 사실 삼각형을 이렇게 완전히 완성하지 말고도 A에서 정사면체 우리 배운 대로 수선의 발을 떨어뜨리면 얘가 도착하는 지점이 삼각형 BCD에 뭐라 했죠? 무게 중심에 도착한다 했지. 우리 중1 때 배웠나요? 그죠? 여기에서 도착하는 지점이 삼각형 BCD의 무게 중심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사실상 요 높이, 요 길이하고 요 길이하고 똑같은데 무게 중심이 위에서부터 2대 1로 내분을 해주니까 요 길이가 높이의 3분의 1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요 길이가 전체 AM의 길이하고 DM하고 같으니까 내가 수선의 발을 떨어뜨렸을 때 방법 2는 코사인 세타는 여기 H랑 G로 내려왔죠, 그죠? 그러면 AM분의 MG가 되는데, 사실 AM의 길이가 DM하고 똑같다는 거지. 그래서 DM분의 MG가 될 거니까 DM은 전체 높이고 그 중에 MG니까 3분의 1이다. 이렇게 해서 코사인 값을 3분의 1이라고 찾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얘는 정사면체니까 사실 수선의 발이
밑면에 무게중심에 도착을 하니까 바로 3분의 1이라고 하면 되고 좀 삐딱한 삼형체나 뭐 도형에 따라서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삼각형을 완성해가지고 코사인 법칙을 쓴다든지 다른 방법을 취해주면 될 것 같아요. 밑에 문제 3-1, 2 한번 해볼래? 네. 생각보다 쉽네요. 응, 쉬워요. 알지? 거의 위에 약간 뭐가? 그거는 기사에 뭐보다 뭐 했지? 이거 이렇게 꺼서 응, 이고 이제 루트 2잖아요. 대각선. 응. 이루트인가? 이루트 대각선은 이루트 이거 이래서 잘못했네요. 저희가 루트 2 이렇게 해서 루트 3 응. 괜찮네. 봐봐, 이거 3-1은요 누구랑 누가 있는 놈이냐면은 여기 삼각형이죠. 삼각형 CHF하고 밑에 있는 면 HEFG가 이루는 각이잖아. 항상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얘들의 교선을 먼저 찾아야 돼. 교선을 먼저 찾으니까 삼각형하고 밑면의 교선 지금 누구예요? HFG. 이 HF에 공통으로 내려오는 수선을 찾아야 되겠다. 근데 삼각형 CHF가 무슨 삼각형이지? 정삼각형이야. 그러면 삼각형 HFG는요? 그렇지, 이등변 삼각형이죠. 정삼각형이랑 이등변 삼각형 둘 다 꼭지각에서 중점을 향해서 선을 그어주면은 걔가 밑변을 수직으로 이등분 해주잖아요. 또 결국에 HF는 요 삼각형에서 밑변의 수직 이등분 선이기도 하고 중점이 되기도 하고 또 HFG에서 이렇게 또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여기 중점에 같은 지점에 도착한다는 소리다, 그지? 그래서 내가 HF의 중점을 M이라고 했을 때 CM하고 HF도 수직이고 GM하고 HF도 수직이니까 둘 다 교선에 대해서 수직이니까 우리는 얘네들이 이루는 각을 요 사이에 요 선분들이 이루는 각이라고 해주면 된다는 소리죠. 여기를 세타라고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코사인을 구하라고 뭐 요렇게 해서 요 부분을 요걸 해주면 된다는 소리지. 왜? 얘가 지금 수직으로 서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길이를 구해주면 되는 거고 길이 구하려니까 한 모서리의 길이가 2라 그랬어요. 그죠? 여기 2입니다. 그러면 대각선이 완전히 완성되면 대각선이 얼마야? 이루트 2루트 2죠.
그 중에 절반이니까 루트 2가 되는 거고, 그럼 루트 2하고 2하고 피타고라스를 쓰니까 빗변이 얼마? 루트 6이. 그렇지, 루트 6이 되는 거야. 그래서 코사인 세타를 하라 그러면 루트 6분의 루트 2가 되는 거죠. 세타는 루트 6분의 루트 2가 되어서 3분의 루트 3이다. 그 다음에 3-2도 밑면이 정삼각형이고요. 옆면이 모두 또 정삼각형이에요. 이렇게 되는 사각뿔에서 그랬으니까 정사각형이고 옆면도 다 정삼각형이면 모든 모서리의 길이는 일단 다 같다는 소리잖아. 이때 평면 ABC와 앞에 있는 요거 ABC와 평면 BCDE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 때 코사인 세타를 구하세요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 얘가 정사각형 옆을 정삼각형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요걸 내가 옆으로 좀 옆으로 갔다고 생각하면은 삼각형 ABC와 사각형 ABCD가 이루는 각은 삼각형 ACD와 바닥이 이루는 각이라고 봐도 괜찮죠, 그죠? 그냥 옆으로 돌려다 생각하면 되니까. 그림 그리기 좋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삼각형하고 바닥하고 이루는 각을 쌤이 구할 거예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 교선에 대해서 수직이 되는가를 보니까 여기가 이제 CD가 교선이지 항상 여기부터 표시해야 했죠. 근데 삼각형 ACD가 정삼각형이니까 A에서 시작해서 수선의 발을 내려주면 걔가 중점에 딱 도착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요 사각형에서도 요 교선에 대해서 수직인 선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도 이렇게 중점 연결해주면 여기 맨날 또 중점 제대로 연결해주면은 교선의 수직으로 도착을 한다 그랬죠.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야? 얘들 둘이가 이루는 거. 여기가 세타단 말이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수선의 발을 내려보자. 원래 ABC하고 바닥인데 이거 옆으로 돌려서 그림 그리기 좋게 이렇게 했다는 소리예요. 그럼 A에서부터 바닥을 향해서 내린 수선의 발을 생각하면 어디 도착하겠냐? 요 선분에. 중심. 딱 중점에 도착하는 거 알겠죠, 그죠? 중점에 딱딱 도착을 한다는 소리다. 그러면 이제 길이를 구해봅시다. 한 모서리 길이 주지는 않았는데 반으로 나누게 되니까 내가 그냥 2라고 하자 말이야. 2라고 하자. 2라고 하자. 자, 그럼 여기는 얼마? 1이요. 1이죠. 여기 직각이고요. 그 다음에 얘 한 모서리의 길이가 2인,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이야. 그럼 요 길이 얼마예요? 루트 3. 그렇지, 루트 3이죠. 그러면은 코사인 세타는 얼마? 3분의 루트 3. 3분의 루트 3. 똑같이 3분의 루트 3. 안 어렵죠?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143페이지입니다. 정사역. 정사역은요 어떤 한 평면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이 되는 한 평면이 있어야 되고요. 이 평면 위에 있거나 혹은 있지 않은 다른 도형들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정사역은 모든 도형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평면상에 있지 않은 어떤 한 점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얘의 흔적을 평면에 나타내는 거야. 근데 어떻게 나타내냐면 대상이 되는 바닥면에 대해서 수직이 되는 방향으로 얘를 또 떨어뜨리는 거야. 수선의 발을 내린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점 P가 있다고 했을 때 얘를 기준이 되는 평면을 향해서 수선의 발의 흔적을 딱 찾는 게 정사역입니다. 그래서 수선의 발을 떨어뜨려서 이 평면에 포함되도록 만들었을 때 이 점 P를 P'을 원래 점 P의 정사역이다 라고 이야기한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수직이 되도록 수선의 발을 내린 거다 이 말이지.
근데 그러면 선분에 대해서 똑같은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선분 AB가 있었다고 칩시다. 선분 AB가 있었다고 치면은 이 선분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을 전부 다 기준이 되는 바닥평면 알파를 향해서 수선의 발을 다 내려주는 거야. 그러면 이 A에 대한 정사형은 A'이 될 거고 B에 대한 정사형은 B'이 될 거거든요. 그럼 얘들 사이에 있는 모든 점에 대해서도 전부 다 바닥면으로 떨어진다고 하면은 선분 AB의 정사형은 선분 A', B' 되는구나 하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선을 가지고는 또 면도 만들 수 있으니까 우리가 기준이 되는 도형이 있다고 치면은 뭐 원이나 삼각형이나 이런 모양도 만들 수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에 대해서 정사형을 다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삐딱하게 서 있는 어떤 도형에 대해서 바닥면에 대해 흔적을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다. 근데 항상 기준은 뭐냐면은 수선의 발이 떨어지는 건데 이 수선이라 그랬으니까 전부 다 바닥에 대해서 수직인 방향으로 점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돼. 옆으로 가는 거 아니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자면 내가 이거 정사형을 그림자하고 헷갈리는 사람이 많은데 그림자는 무조건 빛의 방향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정사형은 빛하고 상관없이 이 면에 대해서 수직인 면에서 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림자라고 생각하고 싶다면 바닥면에 대해서 수직인 방향에서 내려왔을 때 그림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기준이 되는 평면을 향해 수선의 발을 다 떨어뜨렸을 때 그 흔적을 가지고 정사형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림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점P는 P'으로 또 직선 F는 F'으로 또 도형 F는 또 F'으로 이런 식으로 다 정사형 떨어뜨릴 수 있고 평면을 향해서 나타낸다고 했기 때문에 입체가 있다고 치면은요, 이 입체에 대한 정사형은 평면으로 떨어지겠죠, 그죠? 그 구가 있는데 정사형을 하고 나면 원으로 떨어진다. 그 정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표로 나타나 있고요. 근데 그럼 구하는 거는 뭐냐면 원래 길이가 정사형이 되었을 때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게 중요해지는 거야. 그래서 지금 쌤이 아까 그려놓은 AB하고 A', B'의 관계로서 생각을 하자면 원래 길이가 정사형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요 원래 있는 이 직선하고 정사형이 되어 있는 이 선분하고가 이루는 가게 크기를 체크하면은 원래 길이를 구할 수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내가 A, B를 그대로 평행하도록 유지를 하면서 A', B'으로 옮기면 이렇게 되겠죠. 요 길이. 예. 그럼 얘하고 이루는 각도가 세타라고 했을 때 이렇게 주어질 거고 아까 직각으로 내려온다 했으니까 여기가 수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길이가 L이었다고 하면은요, 이 정사형의 길이는 정사형의 길이 요거거든요. 정사형의 길이는 L에다가 뭘 곱하면 되겠어? 요게 길이가 L이에요. 그럼 나 요 길이 뭐라고 나타내면 되겠어? L, 그렇지. 코사인 세타를 곱해서 나타내면 된다는 소리다. 그래서 정사형의 길이는 원래 길이에다가 얘네들이 이루는 각의 코사인 값을 곱해서 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넓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넓이도 똑같이 생각을 하면은요, 이제 면 위에 있지 아니한 어떤 삼각형이 있었다 칩시다. 그럼 내가 얘를 정사형을 이렇게 떨어뜨릴 거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도형이 이렇게 생기겠죠. 넓이 사이에도 어떤 관계가 성립하는지를 골라 하니까 이 삼각형 그대로 밑으로 떨어뜨려서 생긴 게 정사형이고 얘들이 이루는 각을 체크를 해야지 넓이를 구할 수 있으니까 그대로 한번 옮겨보는 거야. 옮겨보면 어떻게 되냐면 요새는 지금 빗금 칠하는 게 원래 도형이거든요. 원래 도형하고 지금 새로 생긴 정사형 사이에는 이루는 각도가 또 이 두 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밑변의 길이는 그대로인데 높이가 원래 높이를 h라고 하면은 새로운 정사형의 높이가 h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될 거기 때문에 밑변의 길이는 그대로니까 그지? 원래 넓이가 처음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AH였다고 치면은 정사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요 삼각형 어디에 바닥에 있는 거 곱하기 A 곱하기 H 코사인 세타가 되니까 여기서 올라갈 때 몇 배 된 거야? 뭐 곱해진 거야? 코사인 세타 곱해진 거 보이죠? 그죠?
그래서 넓이를 구할 때도 정사형의 넓이는 원래 넓이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해서 구하는구나 하고 알면 됩니다. 닮음이 아니기 때문에 제곱 대 제곱의 관계가 성립하는 게 아니고 정사형을 내렸을 때는 한 변의 길이는 그대로 얘와 얘 사이 교선의 길이는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높이에 해당되는 다른 변의 길이가 이제 변화가 되는 건데 선분의 길이가 코사인 배가 된다 했으니까 실제 전체 넓이도 코사인 세타 배만큼으로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길이나 넓이나 코사인 세타만 곱하면 되니까 특별히 뭐 다르게 외워야 되는 게 없으니까 요거 외워주면 돼. 길이든 넓이든 코사인 세타 배가 된다. 그거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노란 박스 보시면은 정사형의 길이가 A', B'이 AB 코사인 세타 이렇게 돼 있지. 거기 색펜으로 테두리 쳐두시고 A', B'은 AB 코사인 세타 이거 있죠? 이거 색펜으로 강조해 주시고요. 넓이도 코사인 세타 배가 된다. 이거 색펜으로 테두리 쳐두시고 외워야 됩니다. 그럼 코사인 세타는 사실 1보다 항상 절대값이 작잖아요. 작으니까 원래 넓이에 비해서 정사형은 항상 더 작아지는 거예요. 같이 유지될 수도 있겠죠. 만약 평행했다면 유지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 작아집니다. 길이도 짧아지고 평행하지 않았던 선에서는 짧아지고 작아진다 생각하면 됩니다. 네? 방금 얘기한 내용이 144페이지에 개념 플러스에 있으니까 한번 내려보시고요. 개념 체크 한번 볼게요. 그림과 같은 직육면체에서 다음을 구하세요. A, B, C, D, E, F, G, H. 자, 점 A의 평면 EF, GH를 정사하고 그랬습니다. 점 A에서 바닥면으로 수선의 발을 딱 내려요. 누구야? E인 거 알겠죠? 그죠? 점 E 하면 됩니다. 두 번째, 선분 DF의 DHGC 위로의 정사형. DF면은 요거네요. 걔의 DHGC 위로. 자, 이 뒷면 말하는 거야. 뒷면 위로의 정사형이야. 그럼 D는 어차피 요 평면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F에서 정사형 떨어지면 되겠죠. 그죠? 걔가 이제 G가 되는 거니까 DF의 정사형은 DG가 된다. 그래서 선분 DG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삼각형 AFD에 삼각형 AFD 뭐 진하게 표시된 진보라색 있죠? AFD의 바닥면으로의 정사형 그랬어요. 그러면 항상 세 꼭지점을 다 정사형 떨어뜨려 보는 거야. F는 원래 포함되어 있고 A에서 정사형 떨어뜨려서 E가 되는 거고 D에서 떨어져서 H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각형 HEF다, 그지? 삼각형 HEF. AFD라 했으니까 우리도 EFH라 할게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삼각형 AFD의 평면 AEFB 위로의 정사형 그랬습니다. AEFB면은 AEFB면 요 앞으로의 정사형이네요. 그죠? AF 3분의 2의 그동안에 수직으로 서 있는 도형 같은 경우 지금 요 앞에 있는 면에 대해서 이제 앞에 있는 면에 대해서 수선의 발 떨어뜨리는 거야. A는 그대로 포함되어 있는 거고 F도 원래 포함되어 있는 거고 D에서 앞면을 향해서 수선의 발 떨어지면 A죠. 그래서 4번 같은 경우 선분의 AF로 온다. 꼭 도형으로서 존재하는 건 아니라 수직으로 서 있으면 내려왔을 때 그냥 선분이 되는 거죠. 아까 입체였는데 한 방향 찍어 눌러서 평면이 됐듯이, 그지? 여기에서도 평면인데도 수직으로 떨어뜨리면 선분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안 그렇죠? 네. 근데 정사형이가 더 안 어려운데요. 안 그런 거야. 뒤로 갈 수도 있는데. 그래? 그럴 거야. 근데 입체 도형만 이제 너무 복잡하게 안 내주면 쉽습니다. 개념을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이제 수능에서 기하를 선택하는 게. 근데 그걸 생각해야 돼. 그렇죠, 생각해야 어쨌든 돼요. 수원수투에서 미분 적분이 나오잖아. 그렇죠. 근데 그거를 미적분을 잘하면 아무래도 유리하단 말이지. 그래서 미적분에 만약에 내가 기하의 시간 투자를 하게 되면 미적분의 시간 투자를 안 할 거잖아요.
그럼 수원수투에서 나오는 미적분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영향이 과연 없을 것인가?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 그래서 표준 점수 따고 이런 거 생각하면 여러 가지를 종합해봤을 때 수능은 쌤 생각에는 미적을 선택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이거는 교내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기하를 하는 거고 아무래도 미적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수원수투에 나오는 미적에도 수투에 나오는 미적에도 좋은 영향을 주니까요. 아까도 경력적 모형을 했잖아, 그죠? 그 부분에서 속도가 빨라지니까 결국 인원이 많은 부분에서 문과가 합친 부분에서 이제 좀 이득을 볼 수 있으니까 표준 점수가 더 높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업무가 직선 AB와 평면 알파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60도일 때 길이가 10인 선분 AB의 알파 비율의 정사형의 길이는 10 곱하기 뭐 하면 된다고? 코사인 60. 그렇지, 코사인 60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 하면은 끝나는 겁니다. 빠르네요. 그러면 두 평면 알파 베타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45도이고 베타 위에 있는 도형의 넓이가 6일 때 이 도형의 알파 비율의 정사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또 6 곱하기 코사인 얼마 하면 돼? 45도. 45도 하면 끝나는 거예요. 3분의 6. 그렇지. 뭐라고? 3루트 2. 3루트 2. 3루트 2.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네. 천천히 하면 다 쉬우니까요. 천천히 해봅시다. 네. 145페이지 합니다. 정사형의 길이입니다. 필수 예제 4번. 그림과 같이 평면 알파 위에 있는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사각형이 있었는데요. 얘를 베타 위로 정사형 내렸어요. 그 그림 보이시죠? 그죠? 두 평면 알파 베타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45도고 BC가 베타와 평행할 때 삼각형의 둘레를 구하세요. 그랬습니다. 근데 BC가 베타랑 평행하다는 소리는 왜 했냐 하면은 여기 줄 쳐보세요. BC가 베타와 평행. 자, 그러면 BC가 이제 베타에 대해서 BC가 지금 이렇게 떠 있는데요. BC가 베타와 평행이면 정사형이 수선의 발로 이렇게 내려올 거잖아요. 그러면은 평행하다는 소리는 이루는 각도가 얼마나 소리야? 90도라는 뜻이죠. 180도 혹은 0도. 영도? 그지? 평행이니까, 평행이니까. 그죠? 180도라서 0이라고 해도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보통 작은 쪽을 얘기한다 그랬으니까, 이 직선하고 평면 이루는 각이 0인 거야. 그러면은 B 프라임, C 프라임의 길이는 BC 곱하기 아까 코사인 세타라 했는데 코사인 0도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냥 BC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원래부터 이 평면을 평행했던 선분에 대해서는 길이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소리고 근데 사각형이 지금 삐딱하게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길이가 좀 변형이 될 수 있겠죠. 수선의 말이 다르게 떨어지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BC가 베타와 평행하는 데다가 요거 써두세요. B 프라임, C 프라임의 길이는 그냥 BC랑 똑같아. 요거 써두세요. 네.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10이라고 했으니까 12개는 유지가 되는 거고 12개는 유지가 되는 거고 정상을 떨어뜨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올 거거든. 네. 이렇게 떨어질 거잖아. 그죠? BCD라 치면. 자, 요건 내가 바닥에 닿도록 옮긴 겁니다. 옮기면 정상이 이제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럼 요거는 10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고, 요것도 원래 이제 10 이렇게 된다는 소리지, 그지? 근데 얘들 이루는 각도가 45도를 했으니까, 여기가 45도다, 이 말이야. 45도. 여기도 45도. 45도. 요 길이는 얼마게요? 10 곱하기? 오르트. 그렇지, 오르지. 10 곱하기 코사인 45도. 그지? 그래서, BA 프라임은 10 곱하기 코사인 45도 뭐 해도 되고 1대 1대로 뒤 써도 되고 그래서 5루트 2가 되는 거. 얘도 오르트. 5루트 2. 얘는 10. 그래서 전체 길이는 20 더하기 10 루트 2가 됩니다. 하면 되겠죠. 안 어렵죠, 그죠? 네. 잠깐만 있어봐. 4였어요. 4였어. 4였네요. 뭔가 이상한 거 같은데. 뭐 눈도 이상해. 10으로 계산하면 맞으니까 상관없니까. 왜 10을 했지 내가? 왜 10을 했지? 뭘 잘못 봤지? 아까
실 문제가 있었어? 이게 잘해요. 여기 4. 4. 그러면은 2루트이죠. 여기도 2루트. 그러면은 4 곱하기니까 2루트. 8 더하기 4루트. 네, 그 밑에 거 3개 한번 해보세요. 헷갈리면 질문하고요.
정사형의 길이가 6이래요. 근데 L과 평면 알파가 이루는 각의 크기에 대하여 탄젠트 세타가 루트 3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세타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탄젠트가 루트 3이 되면 뭐 길이가 이렇게 된다 소리죠. 여기를 더 짧게 되네. 얘가 2가 될 거니까 세타를 여기다 치면은 코사인 세타가 얼마? 2분의 1. 그렇지 2분의 1입니다. 사실은 탄젠트 세타가 루트 3이면 세타가 몇 도야? 30도? 60도. 60도니까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이다 해도 괜찮고 근데 보통 이렇게 특수각을 안 줄 수도 있잖아요. 안 주면 상표가 그래가지고 탄젠트가 1분의 루트 3이니까 나머지 빗변 찾아서 코사인 값을 찾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원래 길이 AB에다가 코사인 세타만큼 곱해가지고 얼마가 됐다 했냐면은 6이라 그랬죠. 그쵸? 정사형 길이가 6이 됐다는 소리니까 처음 길이는 얼마? 12였다. 그 말 되겠죠. 그 다음에 4-2입니다. 평면 알파 위에 있는 3분의 1기가 2고 BC가 3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직각이 되는 삼각형이 있었습니다. 네, 베타 위를 정사형을 A', B', C'이랍니다. 알파랑 베타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30도이고 BC가 베타와 평행할 때 A', B', C' 둘레를 구하세요 그랬죠. 아까 이제 얘가 포함되어 있는 면 사이 이면각의 크기가 지금 30도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원래 길이가 코사인 30도만큼 된다 그랬는데 BC 같은 경우는 코사인 30도 곱해야 되냐 안 곱해야 되냐? BC요? 안 곱해야지. 안 곱해야지. 그대로 평면했으니까 그대로 내려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B', C'이 그대로 내려왔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면각이 30도라고 해서 전부 다 코사인 30도를 곱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직선들이 하나하나 세 개가 전부 다 각각이 밑 바닥면하고 이루는 각 각각이 다 달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네. 면과 면이 이루는 각은 30도지만은 지금 얘가 이루는 각하고 얘가 이루는 각하고 AC가 이루는 각 각각 다 다르다는 소리입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한꺼번에 30도를 곱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다. 그래서 B', C' 같은 경우는 성분 BC랑 똑같은 3으로 유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A', B'을 볼까요? A', B' 같은 경우는 B가 이미 수선의 발이 떨어졌는데 이제 B'에서 같이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BC하고 B', C' 평행하니까 이 BC는 B', C'이라는 교선에 평행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교선에 대해서 지금 내가 A'이 이렇게 떨어졌는데요. 이 AB를 그대로 평행하게 유지하면서 이렇게 평행을 해보잖아요. 그럼 요 길이가 2가 되는 거고 정사형이 지금 A'를 향해서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가 직각이 되는 거다 이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가 교선에 대해서 수직이고 얘가 교선인데 교선에 대해서 수직이 되는 거니까 여기하고 이루는 거 여기가 이제 30도가 된다는 소리지 그지? 30도가 될 거니까 직각삼각형에서 이 부분이 1이 되고 얘는 루트 3이 돼서 B', A'의 길이는 2 곱하기 코사인 30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AB 곱하기 코사인 30도니까 2 곱하기 2분의 루트 3입니까? 그래서 이건 이제 루트 3이 된다 이 말 하는 거죠. 얘만 A', B'만 30도를 적용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AC는 몇 도를 이루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정하니까 얘가 교선에 대해서 수직, 교선에 대해서 수직이라서 삼각형 A', B', C가 직각삼각형이 될 거니까 얘가 지금 루트 3이고 얘는 그대로 3이라 했으니까 루트 3하고 3으로 피타고라스를 하는 거죠. A', C'까지 구해야 되지, 그지? 그럼 얼마야? 요거 3의 제곱. 여기 루트 3. 루트 10이네요. 그래서 얘는 2루트 3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 따로 구해가지고 더해주니까 3루트 3 플러스 3이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목소리가 심히 거슬리네요. 심히 거슬리네. 네. 네, 목소리가 너무 거슬리네. 거슬려.
자, 그 다음 4-3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모서리의 길이가 2인 정육면체에서 모서리 HG의 중점을 M이라 할 때 AM의 평면 EFG 위로의 정상의 길이를 구하세요. 자, M은 원래 바닥면에 포함되어 있는 면이니까 점이니까 A에서만 수선의 발을 떨어뜨리면 E가 될 거다, 그치? 그래서 정사각은요 EM이 됩니다. EM.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거는 EM의 길이를 구하는 거다. 자, 그러면 한 모서리 길이가 2가 있으니까 나머지 다 있네요. 요거 2고요. 요거 직각이고 요거 반틈이니까 1이죠. 그래서 루트 5 하면 끝입니다. 자, 루트 5. 그러면 거꾸로 우리는 어떤 것도 구할 수 있냐고 하면은 뭐 AM이라든지 AM과 밑면이 이루는 각의 코사인 값이라든지 이런 것들 거꾸로 구할 수가 있겠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하시면 필수에 대해 5를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의 길이, 반지름의 길이가 8인 원기둥을 밑면과 45도를 이루는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단면의 넓이를 구하세요. 자, 이거 S라 할게. 자, 그럼 우리가 이제 S를 구하라고 그랬는데요. 자르는 이 단면하고 원래 있는 밑면하고 이루는 각이 몇 도라고? 45도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결국에 이 밑면에 대해서 이 S에 원래 있는 이 S, 이거 지금 타원일 거거든요. 타원에서 수선의 발을 떨어뜨리게 되면은 결국 어디로 떨어질 거냐 하면 여기 밑바닥면에 있는 요 원으로 떨어지는 거 알겠죠, 그죠? 이렇게 또도도도 좌측으로 이렇게 떨어질 거잖아요. 그럼 쌤이 요거를 S 프라임이라고 할게.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S 프라임 S 곱하기 코사인 몇 도라고? 45도. 근데 S 프라임이 뭐냐 하면은 반지름의 길이가 8인 원이라고 그랬으니까 얘가 몇 파이예요? 64파이가 S 곱하기 2분의 그렇지 루트 2다 이 말이지, 그지? 원래 넓이는 얼마야? 32루. 이거 64 루트 2. 그렇지. 64 루트 2 파이. 안 어렵죠? 네. 그리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 밑에 거 해보세요. 이제 5-1, 4. 이해가 안 가네. 추운 데서 자면 공기가 추운 데서 자면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추운 데 갔다 앉아 자다가 공기가 추운 방금 추웠나 봐. 뜨뜻하게 자는 것 같은데. 쌤, 그게 손수가 거기 순서 설정을 불러야겠어. 집에 와서 불러야지. 자, 5-1부터 볼까요? 평면 알파 위에 세 변의 길이가 5, 12, 13인 삼각형 ABC가 있어요. 뭐 아시다시피 이제 5, 12, 13 뭐 이렇게 있단 소리고 걔가 베타를 향해서 정상에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때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랬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각도가 60도를 이룹니다 했기 때문에 그냥 원래 넓이가 원래 넓이가 5 곱하기 12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원래 넓이가 30이죠. 30에다가 2분의 1을 곱하니까 15다 하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원래고 뭐가 정사형인지 요거를 좀 안 헷갈리면 돼요. 5-2 이렇게 있네, 그지? 자, 한 편의 길이가 4인 정삼각형을 밑면으로 하는 삼각기둥을 밑면과 30도의 각을 평면으로 자를 때
이루는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단면의 넓이를 구하세요. 자, 자를 때 생기는 단면의 넓이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여기서 정상 요렇게 떨어졌을 때 생기는 이 밑면이 정사 0이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지금 이 도형이 뭐 따로 이름이 있지는 않은데 내가 얘를 S라고 하면은 밑에 있는 이 정사각형이 S 프라임이 되는 겁니다. 내가 밑면과 30도를 이룬다고 그랬으니까 S 프라임은 X 곱하기 코사인 30도를 이루게 되는데 얘를 모른단 말이죠. 근데 S 프라임 얘는 뭐냐면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삼각형이 될 거니까 4분의 루트 3 곱하기 A 제곱이 되는 거고 얘는 S 곱하기 2분의 루트 3이다. 그래서 양변은 루트 3 빼고 양변에 2 곱하니까 S는 8이다 하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은 한모슬의 길이가 6인 정육면체가 있어요. 중점과 중점을 잡아서 이와 같이 도형이 나오는데 사각형 AEHD 이 옆면 여기에서 이쪽을 향해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린다는 거죠, 그죠?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그 정사각의 넓이를 구하세요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요 옆에 있는 면하고 잘라내는 면, 단면 사이에 이루는 각을 구해야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요 각을 구해줘야 되겠죠. 왜냐면 교선에 대해서 각각 수직이니까, 그지? 이제 얘를 구하려고 하니까 한모설의 길이가 6이라고 그랬어. 여기는 얼마게? 중점이니까 3. 자, 그러면 여기는 얼마게요? 36 더하기 9 하니까 루트 45 그렇지. 그래서 3루트. 그래서 이루는 각도를 세타라고 하면 코사인 세타는 뭐분의 뭐예요? 3루트 5분의 6이라고 하면 된다. 그치? 3루트 5분의 6. 그래서 루트 5분의 2입니다. 그러면은 사각형 AEHD의 평면 유로의 정사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했으니까 전체 넓이가 원래는 36이었습니까? 36에서 코사인 세타만큼 곱하니까 루트 5분의 70이다. 즉 5분의 72 루트 5다 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참고로 말하자면요. 원래 있던 요 큰 사각형이죠. 이 큰 사각형의 정사형이 옆면이 되는 거고 거기서 다시 또 정사형이 내려오니까 요만큼으로 줄어드는 거고 그렇습니다. 큰 사각형의 정사형이 옆면이고 거기서 다시 정사형을 하니까 줄어드는 거지. 코사인 세타를 두 번 해가지고 나가겠네. 정리하고 하고 다 되면 필수 이제 6번 보내고요. 정사형의 넓이의 활용. 한모슬의 길이가 2인 정육면체에 대하여 다음 물음을 답하세요. 삼각형 AFC의 평면 EFGH 유를 정사형 넓이를 구하세요. 그랬습니다. AFC면 이렇게 오네요. 그럼 밑면으로의 정사형은 A에서 떨어진 정사형 E고 F는 그대로고 C에서 떨어진 정사형 G니까 이게 정사형 된다, 그지? 그래서 정사형은 삼각형 EFG를 구하는 거고 한 모서리의 길이가 2라고 그랬으니까 1 곱하기 2 곱하기 2라서 2입니다. 그 다음에 AFC와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를 할 때 코사인 세타를 구하세요. 그랬습니다. 요거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이 삼각형하고 밑면 이루는 각을 구해가지고 코사인 세타를 금방 해도 되는데 정사형과 원래 넓이의 관계를 이용해도 괜찮죠. 왜냐하면은 삼각형 EFG가 정사형이기 때문에 원래 삼각형 AFC하고 그다음에 이 두 면이죠. 이 두 면이 이루는 각의 코사인 세타 값을 곱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EFG는 방금 구해놓은 것으로 2란 말이야. 그리고 삼각형 AFC는 구할 수 있나 없나? 이 삼각형 넓이. 이거 무슨 삼각형이게요? 정삼각형이잖아. 한 변의 길이 얼마게? 여기가 2야. 2루트 2. 그렇지. 여기 2루트입니다. 전부 다 각각의 정사각형의 대각선이기 때문에 한 변의 길이가 2루트인
그래서 4분의 루트 3 곱하기 a 제곱을 하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계산을 하니까 얘는 8, 계산을 8이고 4, 5은 2고 2 루트 3이고 그지? 요거 떨어지고 코사인 세타는 얼마야? 루트 3분의 1이에요? 계산하면 정리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3번, 바로 2번 옆에다 써두세요. 바로 2번 옆에다가 삼각형 AFC와 평면 EFGH가 이루는 각은 뭐하고 똑같냐 하면은 삼각형 AFC와 평면 ABCD가 이루는 각이랑 똑같습니다. 왜? 위뚜껑 아래뚜껑 평행하니까 그렇지? 평행하니까. 그래서 요 삼각형하고 요 사각형하고 이루는 각을 구해도 괜찮아. 그래서 아까 한 것처럼 이렇게 해서 중점에 대해서 이제 수선의 발 내리고 이렇게 수선의 발 내려가지고 요 각을 체크해도 괜찮아요. 요거 체크해. 그래서 피타고라스 써가지고 요거 구하고 요거 구해서 3분의 루트 3이 나올 거다. 이렇게도 구할 수 있어요. 밑에 두 개 한번 해보실래요? 완전 마칠 때 하고 있네. 그래요. 맞아. 쌤, 응. 내정기 음수가 나왔습니다. 응. 코사인이 0보다 둘 다 될 때까지. 응. 그죠? 자, 6-1 봅시다. 뒷면이 정사각형이고 모든 옆면이 이등변 삼각형인 사각뿔에 대하여 다음 물음을 답하세요. 삼각형 ABC의 BCD 위를 정사각으로 구하세요였습니다. 뒷면이 정사각형이고 옆면이 모두 다 합동이니까 수선의 발이 떨어지면은 선분 BD의 중점에 떨어질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A 프라임의 OC를 이으면은 정사형이 삼각형 A 프라임 BC가 되겠다. 그래서 삼각형 A 프라임 BC의 넓이는 전체 사각형 넓이의 4분의 1이죠. 그래서 내가 잘라주는 거지. 4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4가 될 거라서 4다 하면 돼. 그럼 얘가 평면 ABC와 삼각형 ABC와 평면 BCDE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 때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세요 그랬습니다. 자, 요거는요 코사인 값을 직접 구해도 괜찮고 아니면 넓이를 통해서 구해도 괜찮아요. 삼각형 ABC 같은 경우 한 변의 길이가 6, 첫 변의 길이가 6, 윗변의 길이가 4인 2등한 삼각형이니까 넓이를 구해주려고 하면은 높이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2니까 높이가 루트 36 빼기 4다, 그치? 그래서 루트 32가 나옵니다. 그래서 삼각형 ABC의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4루트 2라서 8루트 2가 나옵니다. 근데 정사형의 넓이는 아까 4라 그랬단 말이지, 그지? 따라서 정사형의 넓이가 원래 넓이 8루트 2 곱하기 코사인 세타를 해서 나오는 거니까 코사인 세타는 4분의 루트 2인가요? 그죠? 양변 나누면 되니까 그치? 그 다음에 6-2입니다. 그림과 같이 한 모서리의 길이가 4인 정육면체에서 두 모서리 DC와 EF의 중점을 각각 MN이라고 합니다. 평면 ABCD 뚜껑하고 그죠? ABCD하고 평면 ANGM에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를 할 때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하세요 그랬습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정사형을 이용해 볼게요. 사각형 GM의 평면 ABCD 위로의 정사형을 생각하면 자 여기서 수선의 발이 여기 중점으로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여기 G에서 중점으로 수선의 발이 C로 떨어지겠죠. 그죠? 그러면 정사형 넓이가 이렇게 될 겁니다. 정사형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원래 넓이하고 정사형의 넓이가 몇 배가 되는지를 보면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를 내가 뭐 n 프라임이라 하고 c라 하면은 이 정사형이요 사각형 일단 a n 프라임에 cm이다 하면 되겠다. 자, 그래서 각각을 구해줄 겁니다. 일단 사각형 a n gm 예를 들까요? 자, 얘는 마른 거 아시죠? 그죠? 왜냐하면 지금 한 모서리의 길이가 4라고 했으니까 요 길이가 2가 될 거고 한 모서리 4고 2하고 4하고 플러스 하면 AN의 길이가 얼마야? 루트 20. 그렇지? 루트 20 2루트 5네.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2랑 4고 얘도 2랑 4고 얘도 2랑 4니까 전부 다 2루트 5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한 모서리의 길이가 2루트 5인 마르모가 되었는데 사실 우리는 얘의 넓이를 또 구해야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한 모서리의 길이는 2루트 5인데 요거를 가지고 하려고 하면은 얘네들이 이루는 요각의 사인 값이나 이런 걸 알아야 된단 말이야. 걔를 구해도 괜찮은데 이 넓이를 구할 때 뭐를 하면 더 편하냐 하면은 대각선 곱하기 다른 대각선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 편하다고 그랬습니다. 왜? 대각선이 직교하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AG의 길이가 이 정육면체의 전체 대각선이 되니까 한 모서리의 길이의 루트 3배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전체 대각선이 4루트 3이 되고요. 4루트 3, 그지? 한 대각선 4루트 3이고 그 다음에 MN도 한 대각선이죠. 근데 MN의 길이는 뭐랑 똑같냐면 그냥 CF하고 평행하단 말이지. 보통 일반적인 한 면에서의 대각선이랑 평행한 거야. MN하고 CF하고 평행한 겁니다. 그래서 AG의 길이는 4루트 3이고 또 MN의 길이는 그냥 일반적인 한 면에서의 대각선하고 똑같으니까 4루트 2가 될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한 개는 4루트 3이고 한 개는 4루트 2고 이렇게 된단 말이다.
그래서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4루트 3 곱하기 4루트 2를 하니까 4루트 6이다 이렇게 되나요? 8루트 6이다 되나요? 그 다음에 정사형의 넓이는 사각형 A, N 프라임, C, M 아까 여기 쓴 초록색 칠해놓은 거 있죠? 얘는 밑변의 길이가 2고 높이가 4예요. 그런 평행사변형입니다. 그죠? 평행사변이니까 넓이 8이라 하면 되네요. 그죠? 따라서 이 정사형의 넓이는 8루트 6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한 거니까 코사인 세타는 루트 6분의 1이다 하면 되겠다. 그래서 원래 넓이와 정사형의 넓이를 가지고 나누기를 해서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좋네요. 때에 따라서는 길이를 직접 구하는 게 편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넓이를 이용해서 구하는 게 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네, 뭐이 개념수 정도만 좀 꼼꼼하게 풀면은 어디에서 어떤 게 더 편한지 알 수 있으니까 복습을 잘 해야 됩니다. 네. 연수 문제를 좀 풀어볼게.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연수 문제를 148페이지부터 한번 해보세요. 하면서 막히는 게 있거나 하면 질문하면 돼요. 숙제는 150쪽까지.